상선들이랑 의사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형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 탑 배우죠, 유아인 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요. 그렇죠. 하루도 조용한 날이고 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오늘 저랑 같이 할 사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키입니다. 어떤 배우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던스파이크에 이어서 두 번째 유아인님을 들고 왔습니다. 논란이 최근에 있었죠. 프로포로 먼저 이슈가 됐죠. 근데 이게 프로포만 이제 한 줄 알고 좀 파보니까 이런 거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작년 말 정도였을 거예요. 2022년 11월. 그렇죠. 그때 들어가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화가 터지고 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캐터인과 코카인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연예인 프로는 사실 뭐 유아인 씨 말고도 이제 여러 명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크게 논란이 사실 되지는 않았죠. 이슈는 됐지만 만약에 유아인이 이제 프로만 했다면은 그쵸.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대화나 코카인이나 캐터인 같은 경우 안 나왔을 경우 지금처럼 크게 이슈가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유아인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료 목적에 의해서 난 사용을 했다, 뭐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들에게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어떤 뭐 일말의 변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늘 공포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주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 얼굴을 이제 따갑게 하거나 바늘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수면 마취랑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인가요? 포장지.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1년간 몇 건이죠? 73건? 1년 반 정도 포함해서 100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1년간 73건이면은 대충 계산을 봤을 때 한 달에 6번인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 거죠. 그러니까 총 지금 나온 게 4,497mg 나왔는데 프로포 중독자라고 하죠. 제가 이제 만났던 상담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 아침에 병원을 가면 병원 문 닫을 때까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맞고 뭐 한 30분 자고 깨면은 또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병원 가면 저녁 문 닫을 때 같이 문 닫고 나오는 게 대부분의 프로포 중독자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안 맞아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안 맞다가 또 병원 가서 또 쭉 맞아버리고 하루 종일 맞고 또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맞고 내일 맞고 내일 맞고 모레 맞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네요. 사실 피부과 시술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 맞으면서 겸사겸사 피부과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피부과의 시술 목적으로 갔을 거예요. 프로포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뭐 프로포 중독돼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나의 피부 미용에 의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냐면 병원에 있는 그 실장들이 아침에 문자를 돌립니다.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우리 오늘 베드 하나 비는데 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중독자들은 안달이 나요. 안달이 나면 저 갈게요.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병원 가면서 음료수 사가고 실장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사가고. 똥 마렵구나. 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실장한테 막 선물을 막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장들이 그러면은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맞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15만원, 20만원? 근데 거기 플러스 시술을 붙여요. 오늘 500만원짜리 시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프로 맞는 비용보다 그냥 그 병원에 주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피부과에서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중독자들한테 먼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 얘네들이 가갖고 그냥 몇백만원짜리 시술을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강매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프로 놔주는 우리나라의 의사들, 병원의 문제예요. 야, 이건 거의 상선이 꼬마 잡는 거랑 똑같네요. SNS에서 하는 상선들이랑 의사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처벌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유아인만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70여 회를 하기 전에 벌써 걸러냈어야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를 얼마나 이 사람이 자주 사용하느냐를 다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의사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는데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핸드폰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 의사들이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고, 들어간다 한다 치더라도 제가 어떤 프로 중독자한테 들은 건데요, 의사가 거꾸로 그걸 악이용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중독자면 더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중독자인 걸 알면 실장들한테 명단을 주고 실장들이 그거를 뿌린다는 거예요. 영업한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3회 유아인을 잡은 게 아니고 엄홍식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냥 70몇 회 맞을 때까지, 이 사람이 중독될 때까지 도대체 처방해준 의사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의사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그거 지금 언론에서 무슨 그 의사가 그 유해인을 위해서 무슨 좋은 말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야, 너 중독됐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만 맞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걸리니까.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 의사는 벌써 유아인이 중독됐다는 걸 알면서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그 애매모호한 문자를 보내갖고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문자냐, 의도가 뭐냐는 게 저는 더 웃긴 것 같아요. 그거 중독인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문자를 보내줬으면 의사가. 근데 왜 유아인만 갖고 들 쓰시고 뭔 언론에서 그런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아인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고, 1년 전, 2년 전에 걸러냈으면 이 친구가 벌써 이렇게까지 갔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이게 다른 약물들은 사실 그렇다 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베드가 하나 빈다라고 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을 잡고 있다면은 사실 병원에서 게이드. 그쵸. 게이드. 이거 완전 게이드 아닌가요? 있는 만큼 돈인 거 아니야? 그리고 피부 미용도 제일 비싼 걸 때릴 수 있고, 완전 개이득이에요. 피부과에서는 개이득이고, 이거를 그냥 장사하듯이 하는, 이거 개인 의사의 양심에 맡기는, 윤리에 맡기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의사들의 약물의 그 윤리, 도덕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되는 나라라면 우리나라의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많이 처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아인도 이슈는 이슈인데 이런 병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더 이슈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갖고 있는 권력이 막강한 거죠. 아니, SNS에 있는 상선이랑 못 틀리냐는 거예요. 지금 유아인한테 줬던 그 병원이 몇 군데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 4년 전에 그 창원 지방에서 그 고등학생들 난리 났을 때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 의사들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학생들 다 전과자 됐습니다. 10여 곳이네요. 10여 곳. 강남에 있는 10여 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돌아다니면서 프로포 맞았대는데, 이거 다 상선 아닙니까? 상선 아니에요? 너무 많네요, 이게 다. 10곳에서 한 군데라도 자기가 양심을 갖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유아인 저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만 됐기만 해도 이렇게 오남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케타까지 했네요. 꽤 많은 종류를 멀티드럭 유저인 거죠. 보통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뭐 하나만 이렇게 주종으로 이렇게 전공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보면은 하드드러그라는 사람들, 필름이나 헤로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약 잘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약들이 주는 그 쾌락이 적으니까. 근데 이렇게 라이트한 약물을 하는 사람들은 종류를 보통 많이 해요. 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케타인, 뭐 엑스, 뭐 이런 종류의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여러 종류의 약을 하는데, 유아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머리카락에서 지금 그 성분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심지어 검사는 소변 검사에서 나왔다고 나왔어요. 바로 한 거죠, 그거는. 소변 같이 나왔을 때는 보통 한 일주일 이내, 열흘? 뭐 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나오니까 한 보름 잡는다고 해도 2주 안에는 했다고 보면 되죠. 뉴스나 언론에서 케타인
무슨 의료용 약물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지긴 의료용 약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케타민은 다 불법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SNS에서 거래가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20대들, 30대들이 사용하는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맞는 게 아닙니다. 불법 거래로 지금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코카인도 지금 과거에는 대한민국에 없었죠. 구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것도 SNS에 들어가면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코카인 구하기 어렵다.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가야 맞는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일반 처럼 이렇게 유통 과정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NS 안에서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마켓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마켓 안에서 뭘 구하고 싶으면 못 구할 마약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인 거죠. 코카인이라는 사람은 보통 코카인하고 로 넘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유아인이 지금 사용했던 약물들이 보통 라이트한 약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프트 드럭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코카인 같은 경우는 소프트 드럭이 아니에요. 근데 필로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 드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중독성 같은 경우는 필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느끼는 쾌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카인 같은 경우는 완전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상류층 같은 경우는 필로 안 하거든요. 결국 코카인 정도에서 멈추고 필로보다는 중독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안 할 수 있고 다시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아니죠. 무조건 중독입니다. 중독자들 사이에서 사실 유저들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생각할 때 비싸고 하니까 하면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나 아니면 필로 뭐가 다른 건지 비싸서 못 하는 건지 해봤는데